안녕하세요. 정문횟집 황철중 대표고요. 자,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폭락에 가까운 만큼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실망을 금치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방송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 차트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갖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식은 맨날 또 하는 소리가 귀신도 모른다 소리 또 나오게 되고 참 어떨 때 보면 어이없는 자리도 생기고 막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다 아시겠지만 뭐 족선업 자체가 안 좋았는데 얘는 지금 뭐죠? 확복을 못 합니다 계속.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그 차트만 갖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차트 갖고 먼저 볼게요. 봅시다. 이렇게. 그 연봉을 보게 되면 일단은요, 여러분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과거에 그 1994년서부터 이 주가의 그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이때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도 폭락을 했었죠? 1994년서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안 좋았죠? 그러다 뭔가 개선이 되면서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숨에 회복을 해요. 또 이렇게. 그러다 오랜 시간을 또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뭐 중국산,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뭐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뭐 조선업 다 안 좋았죠? 그러다가 한 대 맞죠. 그리고 나서 주가 움직임은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뭔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연봉을 보게 되니까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돌리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면은 지금 한 분기로 보면 4번이 1년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14분기 연속 막 분기 적자에 적자. 그러면 4, 4, 16, 한 3, 4년간은 이건 뭐 계속 적자란 얘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름만 듣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무제표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차트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얘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또 뭐 감자 소식과 또 유상증의 소식에 동시에 또 한 대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연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직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험성을 계속해 내포하고 있는 게 차트의 위치였던 거죠. 흐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보시면 월봉을 보게 되면 2013년의 고점 그리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죠. 이 부분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여기 보시면 또 한번 두드려 맞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뭔가 올라오려면 또 두드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드려 맞았어요.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고 결국 여기 극복을 못한 거죠. 그러면 월봉만 지금 봐도요. 얘는 극복된 적이 없어요. 그죠? 흐름 자체가.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방으로 두드려 맞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환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죠. 최근 몇 년간 봤을 때는. 이렇게. 황 대표,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전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 저점에서 이 박스를 벗어나면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돌렸다기보다도 되돌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돌렸다기보다도. 어쨌든, 대추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시도는 있었죠. 시도. 그러다가 또 이기지 못하고 또 시도가 있었죠. 또 이기지 못하고 또 시도는 있었죠. 순차적으로 그러다가 또 시도를 하려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음봉 또 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극복한 적은 없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주봉까지 넘겨볼게요. 주봉까지 넘겨보면, 자, 이 부분 좀 더 구체성 있게 보는 거죠. 아까 월봉보다는. 그럼 조금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요. 주봉의 추세선만 봐도 삼성중공업은 아직 극복이 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그죠? 걸릴 만한 자리에서 걸렸던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차트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항상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황 대표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원칙상은 어쨌든 이런 데는 진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자리는. 저는 진입을 하는데 어디서 한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었으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듣고, 맨날 딱 잡아서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들어가면 여기서만 들어가, 이런 데에서만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지 이렇게 따라가진 않거든요. 예. 그럼 꼭 이런 거 맞아요. 꼭 쫓아가다 맞고 쫓아가다 맞고. 근데 저는 이게 들어가도 이렇게 여기 초기모스에 들어갔다가 이타 흐름을 이탈하면 뭐 가차없이 던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 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대추세인 자리를 적어도 그 여기 대추세는 2017년서부터 이 추세선을 그리만 해도 쫓아가기는 좀 무리였던 거죠. 여기는 좀 한 대 맞았는데.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넥 자리로 형성되는 자리죠. 이렇게 지지했었고요. 지지했어. 이때도 운목 떨어진 적 있죠. 그러다가 여기는 깨진 않고 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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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다가 좁혔다가 장난이 코로나죠. 모든 종목 다 두드려 맞을 때 같이 맞았죠.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지지부진해 또 올리지 못하고 맞았다가 하다가 뭔가 이번엔 요렇게 올해 들어와서 2021년 들어와서 이 자리를 지지함으로 해서 이 흐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았던 건데 느닷없는 또 날벼락 한 대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진짜 열받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열받고 짜증나고 막 그럴 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자리가 지금 오늘 아래꼴 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아래꼴 달죠? 자, 이 자리는 여기까지는 이 밴드, 왜냐면 여기까지 연장선으로 보는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기를 넘기는 자리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여기를 넘기는 시작점 자리가 여기였던 거죠. 여기. 네, 그리고 올랐다 양봉이 났었죠. 음봉 다시 또 났고요. 그죠? 다시 음봉이 났죠? 여기까지는 지금 일이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 꽝. 그리고 흐지부지, 다시 지지, 그리고 다시 지지할지 떨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자리까지 일단 빠진 거고, 더 이상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5,620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6,030원이니까 약 한 400원 정도를 반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10% 이상을 또 반등하게, 아니 10% 가까이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예요.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맞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삼성중공업 잠깐 요걸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거래소 있고 대형주예요. 운수 장비고요. 그죠?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는 5,000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3조 1,500억 정도 굉장히 크죠.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4조 5천억 됩니다. 그죠? 저렇게 빠져도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한때는 저게 6,000원이었으니까 옛날 영광으로 따지면은 6,000원짜리가 얼마? 4만원까지가 65, 30, 66, 36. 6배 정도 되죠. 6배 했다면, 4, 6, 24, 한 24조 정도, 25조, 20조 이상이었던 거죠. 시가총액. 근데 지금 이게 4조 5천원 쪼그라드는 거죠. 자, 어쨌든, 얘를 가만히 보면, 이 부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선방해양플랫폼업체, 조선해양, 근데 보시면,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건 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일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분기 실적 보게 되면, 1조 6천, 이렇게 매출액이 있죠? 근데, 영업이익이 좀 개선돼 가고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그죠? 조금 개선돼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좀 개선돼 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안 좋은 거죠. 자, 연간 실적으로 가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점점 안 좋아져, 점점. 그죠? 뭐, 매출액 구조 자체는 뭐 똔똔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2020년은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체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뭐 앞으로 뭐 이쪽이 뭐 전망이 있다 맨날 나오잖아요. 좋은 얘기 나오는데 왜 얘는 맞았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여기 보시면은 감자나 유상증자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맞았잖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급락 그러는데 어찌 보면요 저 불확실성을 버티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해소시켜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이 적자가 계속 난 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치를 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게. 덩치 좀 줄이고. 그죠? 뭐 새롭게 해서 유상증자 해서 돈 좀 끌어다가 요즘에 좋으니까 새로 뭔가가 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반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내년 적자라는 삼성중공업 SG 이게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뭐 약자잖아요. 통해 경영통해 반전 노린다라고 하는
바로 또 이런 긍정적인 또 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공존한단 말이에요. 시각이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는 이것 때문에 급락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우리가 반전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몰라, 주식은. 이 정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매번 황 대표가 이걸 해봐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그 하나의 포맷처럼 답으로 형성되진 않아요. 주가 흐름이.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5시간 전에 어닝 쇼크. 안 좋았다. 예, 어닝 쇼크다. 완전 쇼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SK증권, 삼성은 부채 비율 일부 개선 시도한다. 봐보세요. 이게 또 긍정적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직격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쇼크라는 말이 지금은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자, 한통 적자, 뭐, 감자 어쩌고도 계속 적자. 예? 1조, 뭐, 유상실시, 뭐, 감락. 다 이제 도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업황 호조다. 긍정적으로 본다. 사자. 이렇게도 나와요. 그죠? 근데 일부 우리가 이 주식을 사서 물리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면 좋은 소식을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공존하는 건데. 그런데 뭐 여기 보시면 뭐 2시간 전 선박대 선목 예를 들어 공급 성공 또 이런 적이 나오고요. 감자 중에 주주들 어쩌나 또 나오고 업황 호재 적자에도 감자하는 이유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 감자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예. 업황이 좋아지는데도 뭔가 개선해보겠다는 게 의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늘 답은 아니에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라는 거죠. 30년간 주식시장을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전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뭐냐면 여기 작년에 8월, 9월, 10월 달에 보게 되면 여기 한참 끌었었어요. 그죠? 이렇게. 맞죠? 이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반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근데 느닷없이 맞았어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여기를. 물론 이제 우리가 하한가지도가 있으니까 30%를 덜 빠지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어쨌든 황 대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작년 그 코로나 때 추세선을 그게 되면 이건 이탈한 건 맞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탈한 건 맞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 더 시야를 넓히게 되면요. 시야를 넓히게 되면 이건 박스도 보여줘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시야를 넓히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박스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5,000원에서 8,000원 안에서 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도 보여지죠. 이거를 보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 부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한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향후 주가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 부분 있잖아요.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좀 줄여주는 게 맞겠죠. 이거는 왜 단기로 이탈했으니까.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 5,000원짜리 5,000원 이 부분을요. 이 자리가 중요한데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 반등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5,000원 하위 이탈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은 정말 안 좋게 보는 거죠. 왜냐 100번 양보해도 이거는 박스라고 볼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도. 그러나 100번 양보해도 5,000원 이탈한다는 건 박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추세선대를 보면 이 자리가 과연 빠진 것은 이 자리, 즉 저항대가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지지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지지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자리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앞에 다 잘라고 황 대표가 차트만 얘기하게 되면 또 욕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너는 또 차트쟁이야. 이 소리 또 나올 거 뻔한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각은 다양한 거예요. 시각은. 그래서 황 대표는 이 5,000원만 빠지지 않는다면 죽은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 반전을 노리지 않을까. 왜냐면 아시겠죠? 업황 호조가 지금 좋아질 기미가 있어요.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순간 주가는 잘하면 또 극복할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반전 내죠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기준을 5,000원으로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5,000원 어떻겠느냐.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붕괴가 되는 거고 시장에서 반응하면 야 이건 도저히 못 버텨 하는 뭐예요.
기부업 손을 드는 시점이 5,000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요, 5,000원이 깨졌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살짝 뺐다 페인트 치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5,000원의 기준을 양보하게 되면 저 매물벽이 출현하면서 쉽진 않겠죠. 더더욱 어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여기 월봉에서 좀 이렇게 틀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최근에 2017년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이 대저항선이 지지의 축으로 바뀌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쇼킹이 터졌어요. 뭔가가 이렇게. 그 기준이 5,000원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기회 잡아서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차트를 보는 이유가 있대 이게.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종목을 최근에 잡고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은 지금 16% 이상을 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가 잡았든 간에 여기 잡으신 분들은 뭐 다 그만큼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주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좀 일전에 잡았던 사람들은 뭐 손해는 아니지만 비승비승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서 잡은 사람들은 다 뭐 1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열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올라오면 지금 보시겠지만 7,000원대 있죠. 여기는 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 축에 대한 또 저항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시간이 좀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쵸? 저항도 맞고 지지도 있으면서 공존하면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좀 곤란해지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5,000원 그리고 7,000원을 유심히 봐야 될 거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7,000원이 극복이 대상이 돼야 될 자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00원을 깨지면 안 되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5,000원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늘 얘기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이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고 그래 황 대표 네 말 맞다나 이거는 전체로 눌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잡고 5,000원 벗어나면 내가 던질 생각이야. 그리고 지지하는 거 보면 끝까지 한번 들고 와볼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기준 한번 잡아놓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5,000원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악재가 터질 대로 터지면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어. 주식 경월에는 악재 3개면 호재 10개 맘먹는다 그랬어요. 맘먹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악재 3개가 나면 터지고 더 나쁠 게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말인 거고요. 호재 3개면요. 대형 악재 터진 거라고 그랬어요. 왜? 더 좋아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만큼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악재 3개, 호재 3개예요. 근데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뉴스도. 좀 전에 보여드린데도 어떻게 돼요? 이게 반응이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어닝 쇼크다, 뭐, 여기를 보면 뭐 반전을 노린다. 오히려 터질 거 터졌다. 그죠? 여기 보시면 악재 겹친 삼성의 주가 하락 가능성? 더 높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죠? 주가 상승 얼굴 내다본다. 뭐, 어쩌고 나오고. 이 사람들은 또 새롭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워한다. 만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잡고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는 거죠. 5,000원부터 8,000원 간의 박스로 보자는 거죠. 현재는. 그리고 어쨌든 악재는 터진 건 맞으니까 올라온다면 여기 7,000원 매우 중요할 것 같고 5,000원 이탈은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봐야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들어가셔서 지금 물려 있어 갖고 막 하기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 5,000원, 7,000원. 그 다음에 월봉의 대추세 저항값이 지금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반등한 자리는 이 자리에서 반등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기술적으로. 그죠? 그럼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동의해요. 그러나 무의미한다기보다도 나한테 어떻게 보면 기준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이거보다는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최초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준을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 기준만 잡고 들어갔다면 예를 들면 깨졌을 땐 어찌면 던져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애초부터 이 축을 보고 여기까지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맞고요. 그러면 깨진 게 아니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 아래 꼬리 달때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그런 기준이었다면. 그런데 어쨌든 악재 터졌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 반응이 기준 갖고 하자는 거죠. 예. 그게 없으면 후들려요. 결과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주식 매매 못하죠. 그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날 그거 뒷북 얘기만 하죠. 아이고 이때 팔을 걸. 아이고 이때 살 걸. 아이고 물탈 걸. 아이고 비중 줄일 걸. 계속 그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부탁드리겠습니다.